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저는 2년 전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구애로 인해 만나게 되었는데요. 시간도 시간이고 나이도 남자친구 32, 저 31살이라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누가 먼저 꺼낼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상견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일산에서 거주하시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대전에서 거주하시는데 저희 둘 다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대전으로 오시겠다 하셔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만나기 전 저희 부모님께서 구체적으로 상견례 때 집, 혼수, 예물, 예단 등 결혼식 비용을 상의를 하시려고 오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단 1원도 도와줄 수 없으니 알아서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결혼은 빨리 하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모아둔 돈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한다면 제가 모아둔 돈과 어머니 아버지 도움으로 받는 대략 4, 5천 혼수 비용으로 생각하고 상견례 때 말씀드리려 했었는데요. 상견례 전에 남자친구 부모님 입장을 듣고 저희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될까 너무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대전까지 오셨다가 정말 난리가 날까봐요. 저희 아버지께서 좀 욱하시거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둘이 알아서 무조건 싹 다 대출받아서 진행해라 라는 마인드이시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자식들 새 출발하는데 싹 다 빚으로 어떻게 시작하냐 라는 마인드이셔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수술 2번, 위암수술까지 하셔서 몸도 안 좋으신데 외동딸 결혼시키겠다고 대전까지 상견례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하는 거지 뭐 라는 입장이시고 남자친구의 누나의 남편 보고도 너네도 와야지 라고 하셨어요. 근데 무조건 싹 다 대출받아서 해라 라는 말을 하실 거였으면 전 그 상견례 자리가 상상도 안 가요. 그 뒤로 남자친구랑 상의 끝에 남자친구 집에 방문하여 어머니 아버지께 저희가 아직 부족하여 서로 돈을 조금 더 모으고 준비가 다시 잘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더러 이해가 가지 않는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왜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 자존심 상할까봐 꾹꾹 참았지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순수하게 모아둔 돈이 많진 않지만 2천 정도 있고 오빠는 300만 원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전세방이라도 얻을 돈이라도 미천 깔고 가시길 원하는데 요새 중소기업 대출 받으려고 해도 100% 해주는 곳 찾기 어렵고 계약금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모아서 차라리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옆에서 오빠 누나가 계약금은 네가 내면 되겠네, 네가 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 남자친구는 입 꾹 다물고 있고요. 꼭 제가 죄인이 된 기분 마냥 남자친구 집에서 둘러싸여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다 멘탈이 나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차라리 제가 그냥 돈이라도 엄청 많았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할까. 로또라도 당첨됐으면 이라고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제가 계약금을 걸고 집을 구했다 해도 결혼식 비용, 집에 들어갈 혼수 등 이런 건 또 따로 대출받으면 그 대출 이자는 다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지. 그 뒤로도 오빠한테 결혼 얘기는 어떻게 되었냐, 아직도 결혼을 바로 안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하셨다 하세요. 아니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에서 그냥 살면 되지 않냐라고 하셨다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고 새 보금자리를 갖고 시작하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얻은 보증금 300에 30짜리 이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하라뇨.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고 몇 달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저한테 사소한 모든 것들, 기념일을 다 챙겨주는 저에 대한 그런 끈질긴 구애에도 거절하다 3개월 내내 아침마다 저희 집 문 앞에 아침거리를 걸어두고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지하철이 위험하다며 본인 차로 출퇴근을 해주던 아껴주던 모습에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헌신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남자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만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스킨십은 한 달에 2번 할까 말까이고 그것도 제가 먼저 하자고 해야만 해요. 평소에 가벼운 포옹, 뽀뽀 안 해요. 가끔은 이게 연인이 맞는 건지 생각해요. 서운하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제 내가 싫으냐고 물었는데 그건 또 아니래요. 제가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162에 49kg입니다. 변해버린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만약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신혼이라는 게 있을까? 이미 양가 부모님께서 살짝 삐끗하신 관계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큰 고민입니다. 댓글 하나씩 꼭 조언 부탁드려요. 남자친구랑 같이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중이에요. 아직 남자친구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상태예요. 남자친구에겐 추가글까지 작성하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보여주고 싶어요. 진심 어린 조언 댓글 꼭 한 번씩 부탁드려요. 동거를 왜 했냐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남자친구가 아침 저녁 출퇴근을 시켜주는 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몇 번씩 저희 집에서 자고 같이 출근하던 게 같이 살게 되었어요. 월세를 반반 내자라는 개념으로 시작하다 남자친구의 총 자산도 알게 되었고요. 왜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등신같이 그러고 있냐라는 것도 이제 제 나이도 있고 저희 어머니께선 그래도 제 남자친구가 순한 건지 맹추인 건지 도박하고 음주가무하는 사람보다 속 안 썩일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런 점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아버지 나이가 많고 몸도 아프시고 제가 외동이라 빨리 결혼을 원하세요. 참고로 남자친구가 술을 좋아했는데 도박까지 손댄 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일산 본가에 집이 2채가 있으신데요. 오죽하면 자리 잡힐 때까지 일산집에서 자리 잡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이 말은 모르는 말이고 저랑 오빠만 알고요. 남자친구 직업은 인터넷 수리기사입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그건 싫대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론 남자친구도 정말 결혼이 간절하면 이 제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답하고 정말 순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남자친구는 무념무상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인드인 건지 미칠 것 같아서 윽박 지르듯이 내가 싫으면 그냥 헤어지자고 내 나이 29살에 너 만나서 결혼할 마음도 없이 생각 없이 나 만났냐고 애초부터 장난으로 시작할 거면 하지 말라고 계속 들이대도 밀치지 않았냐 내 지난 시간들 어떡할 거냐 이러려고 나 만났냐 했더니 정말 결혼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다짐을 볼 때마다 그래 처음 만날 때처럼 똑같이 우리의 기념일 내가 먹고 싶다는 거 사소하게 스쳐 지나가듯 말했던 거 챙겨주는 모습 등 완벽하게 돌이킬 순 없겠지만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서로 노력하고 아끼고 모으고 하면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겠지.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없이 시작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가정 꾸려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오빠 컴퓨터가 켜져 있고 PC 카톡이 켜져 있는 채로 오빠가 잠이 들었고 오빠 컴퓨터를 꺼야지 하려다 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빠의 누나랑 나눈 카톡을 봐버렸어요.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 방문해서 저희가 아직 부족해서 돈을 좀 더 모아 양가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한다고 말씀드린다던 날 남자친구 누나께서 계약금 2천 네가 내 라고 하던 날 남자친구에게 야,
너는 네 여자친구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쏘아붙이는데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냐?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게 엄마 아빠 잘못이냐? 네 잘못이지. 라고 왔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 오빠와 동해로 바람 쐬러 다녀온 날 오빠의 어머니에게 온 카톡은 악착같이 돈 버신다더니 동해로 쳐 놀러 가셨네요. 라는 카톡도 있었습니다. 제 인스타를 누나가 보시고 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쏘아붙인 게 뭘까요? 양가 합의가 안 되니 차라리 도움 안 받고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남자친구 카톡을 동의 없이 본 건 잘못했지만 너무 속상하고 이해되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내 편은 지금 오빠밖에 없는데 왜 누나가 저렇게 보낸 카톡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냐? 내가 쏘아붙인 거냐? 자꾸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결혼을 하라 하시니까 우리 상의하에 서로 돈 모아서 차라리 도움 안 받고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냐 했더니 본인은 양쪽 입장이 이해가 간대요. 목구멍에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이제 누구 말이 옳은 건지도 판단이 안 돼서 이렇게라도 도움을 구해요. 정신 차려야겠죠. 두 번째 추가. 많은 분들의 조언 감사해요. 댓글 하나하나 몇 번을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300밖에 없느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뭘 했느냐? 직장에 다닌 지 4년이나 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만나기 전까지 결혼 생각도 없었고 굳이 돈 모을 일도 없었고 모아둔 돈은 900인가 있었는데 차 사는데 썼다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은행 쪽 일을 하다 보니 오빠 소비 패턴을 보고 적금이 하나도 없길래 돈 관리를 해줬어요. 세후 월급 260 정도 나오면 보험료, 차 할부, 카드값 대략 90만 원 정도 나가고 기름값은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점심만 사 먹으니 남자친구 한 달 용돈 40만 원, 한 달 적금 60만 원, 한 달 적금 15만 원, 공동 생활비 20만 원, 월세 반반해서 15만 원, 각종 공과금 10만 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게 되다 보니 그나마 모인 게 375만 원입니다. 근데 75만 원은 차 보험료 낼 거라 없는 셈 치고 있어요. 만난 기간이 있어 그 전부터 관리해줬지만 잠깐 헤어진 사이에 오빠가 돈 관리 알아서 해라 했더니 적금 다 해지하고 컴퓨터 부품 사고 물론 아직까지도 못 받은 돈이지만 어머니 아버지 100만 원 빌려드리고 그 전에 모았던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증발해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다시 만나면서 5, 6개월 정도 모은 게 저 정도예요. 오빠의 누나분께서 저더러 너 니 하는 걸 보고 저도 오빠한테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내 입으로 이게 아니란 걸 말해줘야 알겠냐고 누나한테 한 소리 해주던가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말 안 해도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드냐 말한 적도 있지만 그냥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빠네 부모님네 방문했을 때 전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오빠의 누나 남편을 부를 때 매제라고 부르라고 하셨으면서요. 오빠에게 만약 이렇게라도 결혼한다면 양가 도움 없이 하자. 근데 우리 부모님께선 나 이러고 사는 걸 못 보셔서 분명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거다. 나한테 며느리 노릇 바라지 말아라. 그럴 마음도 그럴 생각도 없다 했더니 그건 좀 아니지 랍니다. 전 뭘 더 바란 걸까요? 저 바보 등신 맞나 봐요. 댓글 중 남자친구가 얼굴이 되냐 밤기술이 좋아서 그러냐 하시는데 제 남자친구는 얼굴은 특별하지도 능력이 좋지도 그렇다고 밤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이 뭔지 처음에 아껴주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준 사람이라 그 모습을 잊지 못해 변할 수 있겠지. 내가 더 열심히 벌고 아끼고 노력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지금은 저한테 상처 주지만요. 여러분들 말씀처럼 쫓기듯 난 빨리 결혼해야 돼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작은 기대감으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어쩌면 다른 말을 듣고 싶었던 제 멍청한 작은 바램 미련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저 혼자 직장 때문에 타지에 와서 이런 고민 털어놓을 친구도 없고 말하려 해도 절 흉대게 하는 일 같고 제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서 자괴감 들 것 같았는데 이렇게나마 조언을 들으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링크를 남자친구에게 보내서 댓글들을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한번 읽어보라고 수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도 어떻게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간단 말을 할 수가 있는지를요. 제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혼이란 숙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작은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 이혼하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이혼하신 분들이 있나 궁금해서요. 예전에도 누가 알아볼까봐 몇 번 글을 썼다 지웠는데 이번엔 정말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댓글 기다려 보려고요. 결혼 3년 차에 30대 중반 동갑 부부입니다. 결혼 당시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고 여기서 살라고 하셨는데 집 자체는 시부모님 명의라 해주셨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집 크기, 가격 맞춰서 혼수해갔고요. 사실 혼술할 것도 없이 그냥 집 안에 들어가는 거 전부 맞춰갔다 이 정도입니다. 친정에서는 받은 거 없어요. 전부 제가 모은 돈이에요. 집은 당연히 시부모님 댁, 남편 직장과 가깝고 저는 결혼 후 왕복 5시간 정도 되는 직장을 출퇴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몇 달 후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고 있고 남편보다도 수입이 훨씬 좋습니다. 참고로 직장 다닐 때도 남편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생활비는 둘이 계속 반반하고 각자 사비 털어서 저는 시댁에, 남편은 친정에 보낼 거 있으면 보내는 걸로 합의했어요. 근데 시댁에 훨씬 자주 가고 제가 시댁에 많은 돈을 용돈이나 선물로 쓰는 거에 비해 남편은 저희 집에 거의 연락도 안 하고 부모님 생신에야 겨우 아 맞다 뭐 보내지? 라며 저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입금만 할 테니 저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요. 저는 수시로 맛있는 거 있으면 시댁에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참 지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집안일은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밥은 제가 하고 설거지는 남편이 합니다. 장보기도 제가 하고 청소도 거실 내는 거 있으면 제가 하며 옷장 정리나 대청소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나 저녁 먹고 치우는 건 남편이 해요. 대신 심부름이나 뭐 사다 달라 이런 거는 군말 없이 남편이 하고요. 남편이 뭘 시키면 잘하는 편이긴 한데 여러 번 시켜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알려줘야 하며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진절머리 나서 보통은 제가 해요. 쓰레기 내다 버리는 것도 내다 버리라고 말해줘야 버려요. 안 그러면 현관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안 버려요. 제가 집안일 뭐뭐를 했다고 해도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데 남편은 작은 거 하나 해도 제가 알려주고 칭찬해줘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고 저도 이렇게 나와 사는 것은 처음인데 왜 남편의 처음만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것이 답답하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정말 왕복 5시간 경기도 끝에서 서울 끝자락으로 대중교통 출퇴근을 하면서 퇴근하고서 장도 보고 집에 와서 저녁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위로랍시고 늘 힘들면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도 너무 싫었어요. 그럼 누가 해? 차라리 언제는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말이죠.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을 순 없고 집안 청소도 매일 미룰 순 없는데 그럼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제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 꾸역꾸역 하는 건데 마치 너가 하는 게 당연하지만 너가 힘들면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싫었죠. 왜 자기가 한다는 선택지는 없는지 궁금했어요.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집에 오면 거의 10시, 11시예요.
한 몸 씻고 뉘기도 힘들고 회사에서 시달린 것도 너무 힘들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집에 와서 남편이 먹고 나서 덜 치워놓은 배달음식 용기나 식탁에 튀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대면해야 할 때 그럴 때마다 결혼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야근이니까 먼저 먹어라고 해서 먼저 먹었다고 해도 제가 먹을 것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깨끗하게 정리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집에서 일 시작한 후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제가 집안 청소며 뭐며 전부 도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출퇴근하는 사람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제가 군말 없이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개놓고 밥도 남편 오는 시간에 맞춰서 지어놓고 설거지도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게 냄비 같은 건 미리 다 치워놓고 하거든요. 때로는 남편이 야근하고 오거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 날이면 설거지도 뒷정리도 전부 제가 하고 남편한테는 얼른 씻고 쉬라고 해주죠. 근데 그러면 적어도 고맙다고는 할 줄 알았어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제 딴에는 배려이고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평일에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만큼 큰 배려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도 바쁜 날이 있고 매일 그렇게 할 순 없죠. 그래서 집안일에 공백이 생기고 화장실에 수건이 몇 개 안 남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알아서 세탁기에 빨래라도 넣어주면 안 되나요? 빨래통에 빨래가 쌓아지는 걸 보기만 하고 바닥에 머리카락이 굴러다니는 걸 그냥 밟고 다니고 침대 위에 이불은 삐뚤어진 채로 널브러져 있는데 그 위에 그대로 드러눕고 계속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집안일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냐고 왜 맨날 나만 신경 쓰냐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자기가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죠. 그럼 누가 하냐고요, 누가. 그 누가에 대한 대답은 쏙 빠진 채로 도돌이표 같은 대화만 이어져요. 어느 날은 정말 바빠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온 다음에도 계속 일을 해요. 이런 날은 진짜 화장실도 거의 안 가고 쫓기듯 일하는 거거든요. 점심도 거르고요. 그럼 보통 아내가 일을 하니까 집중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던가 혹은 청소를 하던가 밀린 빨래를 처리하던가 아니면 그냥 절 냅두면 될 일인데도 제 옆자리에 앉아서 오늘 자기가 겪은 일을 주절주절 이야기해요.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재밌는 영상을 봤다고요. 너무 짜증이 치솟아서 나 잠깐만 집중 좀 할게 라고 말하죠. 그러면 엄청 시무룩해져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만지고 놀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에게 섭섭했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이런 생활의 불편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는 늘 억울하대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너무 불만이 많대요. 저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불편하게 느꼈다고 하는데도 매번 왜 본인의 최선과 억울함을 강조하는가? 나는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요구했는지, 나는 내가 배려해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감사를 원할 뿐. 이걸 너한테 다 해달라고 했느냐? 너 보고 책임지라고 했냐? 네가 하기로 한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째서 최선과 노력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등 이하 생략합니다.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다 보니 사실 남편에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적지 않았지만 시댁도 저의 이혼 생각에 한몫 단단히 보태고 있죠. 시자인데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대충 요약하자면 딸 같은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며느리 들어오자마자 없었던 제사와 김장 일정 만들고 그러시는 분들이고 며느리가 얼마를 써서 뭘 해오든 말든 매번 고맙다는 말하기가 어려우셔서 대놓고 마음에 안 드는 티 팍팍 내시고 어쩌다 뭐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내면 다른데 선물하려던 거 우리 준 거 아니냐며 노발대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삐뚤어진 생각은 대체 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요즘 들어 3년이면 많이 견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고 이대로 커리어를 쌓으면 혼자 돈 모으고 살아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 이혼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 있어요. 명절 지나고 온갖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이혼 못한다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저를 정말 잘 챙겨줬었는데 결혼하니까 정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백지처럼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시키는 것만 할 거야. 라고 되어버려서 많이 놀랐고 처음에는 그래도 계속 시켜서 하나씩 바꿔나가야겠다 싶었지만 요즘에는 내가 왜? 내가 굳이 누군가를 바꿔서 써야 하나 싶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자마자 저는 프로페셔널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어야 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간극이 참 극복하기 힘든 허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지는 않아요. 남아있긴 하지만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거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기에 저는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이혼하는 거겠죠. 추가, 시간 내어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공감하고 조언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을 하나씩 읽어보며 새삼 나의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구나. 이것이 내가 바라던 결혼 생활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지점들이 모두 작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큰 이유이자 보편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도 말이죠. 워낙 큰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들을 보다 보니 제가 굳이 이것을 타인들에게 말해 조언을 얻어야 할까 싶은 것들을 작은 이유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를 하자면 남편과 연애를 꽤나 길게 했어요. 6년 정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늘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고 본인이 제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전부 알아서 찾아와 연애를 리드했고 야근하는 날에는 회사 앞까지 데리러 와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평일에 제가 힘들어하는 날이면 집 앞까지 찾아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문 앞에 놓고 가곤 했어요. 여행도 정말 자주 다녔었는데도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았었죠.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늘 이렇게 나를 위해주는 사람과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이미 서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며 지켜봐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결혼 생활이라는 걸 시작하니 생활 공간에서의 이 사람은 정말 별로구나. 정말 엄마가 해주는 걸 받아만 본 사람이구나 라는 표가 확 나더라고요. 연애 시절에는 그토록 자기가 더 해주지 못해 안달나 있던 사람이 집이라는 공간과 결혼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고 나자마자 굉장히 마음 놓고 안주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랑 1호가 될 수는 없어를 보는데 남편이 저에게 정경미랑 너랑 똑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늘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고 남편에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요. 혼자 너무 독립적인 것 같다고 하네요. 약간 실수가 터져나왔죠. 아마 그 방송을 보신 여성분들은 정경미 씨의 진한 공감을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왜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제 겉옷에 지퍼조차 잠궈주려던 사람이 어쩌다 이처럼 아들처럼 굴며 엄마가 해주던 것을 제가 해주길 바라게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이혼이라는 게 실제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러는 것 같다고도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날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게 맞춰주니까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 마음 약해지는 걸 아니까 그렇기에 저는 서서히 이혼을 준비하려고 해요. 집안일도 좀 내려놓고 제 일에 집중하면서요. 몇 달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친정 부모님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신변 정리가 되면 그때 이혼을 입 밖으로 내려고요.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의 길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